자, 뭐 또 백신 소식. 이제는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다행이라면 다행의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갈등의 서막, 또다시 노이즈가 팍팍 생길 그런 소식이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일부터 이제 고령자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은 요양병원 입소자 및 시설 내 65세 이상 환자분들하고 종사자분들 37만 7천여 명이 해당이 되고 계획대로라면 이분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그동안에 뭐 난리 터지고 어이도 터지고 어처구니도 터지는 그런 논란들을 다 쌩까고 그냥 계획만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그냥 진행하려고 한 부분이니까 크게 이 내용이 다를 건 없습니다만 4월 첫째 주부터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해 있지 않은 일반인 75세 이상 노인 364만 명,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포함 15만 8천여 명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게 되죠. 그리고 65세에서 74세의 고령층은 5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도록 했고요. 뭐 여기까지도 일종의 계획이니까 뭐 별 다를 건 없는데 그럼 대체 뭐가 다행이라면 다행인 소식이라는 거지? 다행히 제 예측이 틀려서 파이자 백신이 3월 말부터 들어오기로 정해졌고 약 700만회 분이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에는 파이자 백신이 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최종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해서 못 써먹을 놈인지는 한참 뒤에 연구 결과가 모여서 땅땅 결론이 나야지 뭐 못 박힐 수가 있으니까 일단 관련 이야기는 좀 냅두고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초고위험군 진료를 보는 병원에 한해서 일부 사람들한테만, 일부 의료진들한테만 파이자 백신이 접종된 상태고 나머지는 의료자분들하고 종사자분들 그리고 64세까지 요양병원에 관련된 분들 모두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상태죠. 그래서 이 기사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일반인 고위험군들한테 파이자 백신을 접종해준다니까 파이자 백신이 열려는 있구나. 지금 노이즈가 엄청 심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것보다는 파이자를 맞추는 게 현재로서는 뭐 나은 선택이긴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긴 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영국 접종 데이터가 있으니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나와 있긴 한데 한창 65세 이상 논란 그리고 기저질환 논란이 있을 때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머리 막 싸매지고 고민을 하느니 편하게 파이자를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65세 이상에게는 기저질환 있으면 파이자 맞추면 해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시발 물량 확보를 족같이 해놔서 이지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자와 그냥 집에서 잘 돌아다니시는 정정한 고령자 중에 물론 생각할수록 노이즈로 터져나가는 그 백신을 맞추는 것보다는 둘 다 논란이 덜한 파이자를 맞추는 게 별 큰 잡음 없이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부족하다면 아니 건강이 안 좋은 환자한테 우선하는 게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혈전증 뉴스는 퍼질 대로 다 퍼졌고 뭐 독일에서는 이 원인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마치 확실하다는 식으로 기사까지 났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뉴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공표돼 버린 이 상황에서 물론 아직까지 통계적인 연관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혈전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아직은 가설 수준이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자는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위험한 물건을 맞으라고? 가 되기 십상이니까 일반 노인에게 파이자로 돌린 그 선택은 거부감을 줄이고 접종자 수를 많게 해서 백신 접종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나쁜 선택은 아닌데 분명 나쁜 선택은 아닌데 요양병원은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로 진행시켜 놓으니까 맞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니 시벌? 이게 지금 뭔 소리고? 가 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은 파이자인데 기저질환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해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런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아재를 지금 맞으라고요? 이러면 당연히 누가 맞으려고 합니까 이걸? 더 난리가 나고 거부감이 폭발하죠. 물론 지금 얘네들 말로는 파이자 접종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이 맞으러 오지 못하니까 부적합하다 냉동창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 안 된다 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웃기는 게 2월 26일자로 FDA에서는 이 파이자 수송 시의 온도 제한을 영하 80에서 60도가 아니라 영하 25도에서 15도 사이로 2주 이상 보존이 가능하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정도는 초저온 냉동고로 다시 보관할 수 있다고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빡센 이 운반 기준이 엄청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영하 15도 정도면 일반 냉장고 그러니까 냉동고죠.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접종자 수만 딱딱 파악이 되고 이 접종자 수가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게 한다면 폐기 물량 없이 접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 보관하다가 꺼내서 접종하고 끝이어서 사실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긴 해요. 그런데 파이자가 이렇게 보관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파이자도 이제 그 정도로 접종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접종자 수가 적어서 센터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거동 불편한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라? 대안을 찾으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요. 보건소에서 파견
이렇게는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얘네 그러라고 보건소 있는 거 아니야? 완화된 기준에 맞춰서 접종사수만큼 약을 받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접종할 수도 있죠. 아니 2주간 된다니까, 2주간. 그러니까 참 일반인 분들은 화이자를 맞춰주니까 이제부터 좋다고 해야 할지, 요양병원 환자분들은 또 그대로니까 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이 애매하기가 진짜 그지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뭐 다 똑같이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 백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물론 10년 뒤에 뭐 아주 먼 훗날에 이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을 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결국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얘네들 하는 이야기가 파이자가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사 봐봐요. 아스트라제네카도 파이자에 뒤지지 않아. 아스트라제네카도 파이자만큼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제 무대를 나가는 사람한테는 파이자 우선, 진짜 위험한 코로나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의료진들에게는 파이자 우선. 이미 얘네 마음속에는 다 결정 나 있는 상황이에요. 결정 난 상황. 참 진짜 아쉽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라고 쓰고 쌍욕을 그냥. 아무튼 더 큰 탈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태로 또 쌈박질 나는 건 아닐지, 시끄러워지진 않을지 또 걱정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걸 헤쳐나가려면 이 빨리 더 물량을 들여가지고 파이자 백신 접종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진짜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